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디젤입니다. 이번 신형 카니발은 디자인에서 7가지, 옵션 면에서는 13가지, 상당히 많은 개선들이 있었는데요. 디자인적인 변경점은 전면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먼저 헤드램프가 기존 가로형에서 세로형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릴도 이어진 형태에서 분리형으로 바뀌었고요. 덕분에 스키드 플레이트 범위 확대, 안개등 개수도 4개로 늘어났습니다. 컬러는 총 6가지로 이 중에 아이보리 실버는 신규 컬러이고요. 세라믹 실버는 그래비티 전용입니다. 가격은 7인승에서 6.5%, 9인승에서 7.6%, 평균적으로 267만 원이 올랐는데요. 특히 하부의 경우 450만 원이 추가가 되면서 7인승 그래비티는 5천만 원, 풀옵션은 무려 5,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혼다 오디세이나 토요타 시에나가 보이는 수준입니다. 측면은 휠 디자인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크기는 18, 19인치 이렇게 2가지예요. 참고로 카니발은 오디세이나 시에나 대비로 전장은 가장 짧지만 전폭은 모두 동일, 전고와 휠 베이스는 가장 큽니다. 수치상 실내 공간과 연관되는 항목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인승별 차이점으로는 7인승에서는 릴렉션 모드와 레그 서포터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3열 부분 폴딩으로 트렁크 공간 추가 확보가 용이합니다. 다만 3열이 벤치 시트라는 거, 그리고 버스 전용 차로 이용과 개소세 면제, 사업자 부가세 환급 등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9인승에서는 이게 다 돼요. 즉, 이 부분이 9인승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9인승의 단점으로는 4열 벤치 시트에 6대4 폴딩 미지원, 4열 사용 시 좁은 트렁크 공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면부는 가로형 리어램프의 틀은 그대로 두고 방향지시 등만 위로 올려서 시인성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광원도 기존 벌브 단일에서 옵션으로 LED를 넣을 수 있게 되었어요. 번호판은 중앙부로 옮겨져서 트렁크 손잡이가 번호판 상단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면 4열 폴딩 기준으로 용량은 426리터 정도가 되고요. 3열까지 폴딩했을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642리터 정도가 나옵니다. 4열 시트는 싱킹 타입이라서 접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접혀요. 짠! 이번에는 실내입니다. 먼저 이번 신형 카니발의 실내 컬러는 토프 그레이와 코튼 베이지, 이렇게 2가지에 하이브리드에서는 네이비 그레이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세델 브라운과 미스티 그레이는 삭제가 되었어요. 참고로 현재 보시는 차량은 토프 그레이 컬러인데요. 차분한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구형 대비 달라진 점으로는 HUD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시승할 때 보니까 면적도 넓고 시인성도 좋았어요. 다만 단독 선택은 안 된다는 거. 다음으로 계기판과 디스플레이는 기존 그대로지만 패널이 커브드로 바뀌었습니다. 운영체제도 CCNC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무선 카플레이도 되고요. 공조 패널은 인포 앤 공조 전환 조작 타입입니다. 사용성은 좋은 편이에요. 다음으로 하단 수납함은 커버가 삭제되었고요. USB 포트는 C타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문 인증 시스템의 추가와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범위가 도어부터 대시보드까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열의 경우 현재 시승차는 9인승이고요. 2열 신규 옵션으로는 차음 글라스와 벨트 버클 조명, 여기서 차음 글라스는 노블레스, 버클 조명은 시그니처부터 기본입니다. 이외에 승하차 손잡이와 루프 에어벤트, 수동식 선 커튼 같이 기본 옵션도 괜찮은 수준이에요. 공간은 키 165cm 여성 기준으로 앞뒤 공간을 최대로 벌렸을 때 레그룸은 2뼘 정도가 나오고요. 헤드룸도 주먹 2개 정도가 나옵니다. 시트는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워크인을 지원하고요. 착자감은 푹신하면서도 조금 탄탄한 편에 속합니다. 이거는 아마도 너무 말랑거리면 장거리 시 불편하고 또 반대로 너무 딱딱하면 단거리에서 힘드니까 최대한 균형을 잡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열도 2열처럼 독립 시트입니다. 덕분에 시트 하나를 온전히 혼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대신 레그룸은 확실히 2열 대비 부족한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간을 최대로 밀었을 때 레그룸은 3뼘 정도가 나오지만 이렇게 제일 많이 당기게 된다면 주먹 하나 정도가 나옵니다. 수치를 떠나서 3열부터는 조금 답답하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옵션은 USB 포트 정도만 있어요. 마지막으로 4열입니다. 4열은 보시다시피 벤치 시트이고요. 확실히 많이 좁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4열을 피게 되면은 트렁크 공간이 아예 사라진다는 거. 그래서 현재 트렁크 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또한 4열은 후방 충돌 시 위험도도 높습니다. 따라서 4열은 가급적 단거리용으로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카니발은 7인승과 9인승 모두에서 중간 트림인 노블레스에 옵션 3가지를 추가해서 4천 중반대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세부 구성을 보면은 드라이브 와이즈나 모니터링 팩으로 주행 편의와 안전, 그리고 스타일 같은 외장을 보강한 조합인데요. 다만 이번 신형 카니발은 노블레스 트림부터 거의 모든 에이다스가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거. 따라서 드라이브 와이즈 대신에 컴포트로 천연 가죽과 2열 옵션을 보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7인승 컴포트에는 2열 마사지 시트도 들어간다는 거. 다음으로 4천만 원 초중반 예상으로 다른 차를 살펴보면 국산으로는 스타리아 라운지가 있고요. 수입은 중고로 보셔야 됩니다. 먼저 스타리아는 인스퍼레이션 조합으로 7인승은 138만 원, 9인승은 37만 원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스웨이드 내장재와 순차 점등식 턴 시그널,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 등 디자인적인 면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수입의 경우 시에나는 연식에 따라서 5천만 원 중반부터 6천만 원 초반, 오디세이는 4천만 원 초반부터 후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나는 유지비 면에서의 이점이 있고요.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시트 탈거 등 다기능에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시승을 나가기 전에 하나만 더. 유지비를 계산해보면 연간 비용은 하이브리드가 가장 적게 들긴 합니다. 다만 450만 원 비싼 하이브리드 차값을 유지비로 상쇄하려면 가솔린 대비론 최소 2, 3년, 디젤 대비론 8년을 타야 된다는 개선이 나옵니다. 물론 하이브리드는 친환경 혜택으로 이 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디젤차는 서울시 기준 현재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시행 중입니다. 이거는 보통 2002년 7월 이전식 차들이 대상이고요. 4등급은 2025년부터는 4대문 안, 2030년부터는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이 금지되는데요. 대상은 2006년 이전 차들로서 1세대 소렌토나 산타페 CM 등이 해당이 됩니다. 즉, 현재 출시되는 3등급 디젤 차들은 2030년까지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보겠습니다. 꼭! 짠! 저는 더 뉴 카니발을 타고 주행 중입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2.2 디젤의 시그니처 트림입니다. 휠은 참고로 19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일단 첫 주행 느낌 같은 경우는 기존의 4세대 카니발과 동일하게 밟는 족족 시원시원하게 잘 나가는 타입이고요. 특히 가고서고 막히는 도로에서도 비교적 무거운 2.1톤을 금세 가뿐하게 끌어올려주고요. 고속에서의 힘도 비교적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밖에 눈이 오고 있고요. 영하 1도 정도 되는 날씨가 됩니다. 그리고 바람도 좀 많이 불고 있는데요. 카니발 같은 경우는 차체가 박스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고 덩치 또한 크기 때문에 바람이 많은 날씨에는 주행 안정성이라든지 주행감 같은 것들이 일반적인 승용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신형 카니발 같은 경우는 구형과 비교했을 때 횡풍 안전 제어 기능이 탑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ESC랑 MDPS를 조절을 해가지고 주행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현재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이기는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주행하면서 그립을 잃는다 이런 것들은 느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횡풍 안전제어 기능이 없을 때랑 있을 때랑 비교해보자면 드라마틱한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형 카니발 같은 경우는 구형과 비교했을 때 기본형에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기본적인 카니발에도 하이리무진에 들어가는 쇼급쇼버를 적용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특히 1열보다는 2열에서의 승차감 변화가 좀 더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1열에서 운전 중이라서 그런지 구형과 크게 다른 점을 느끼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지금 다리 이음새 지나가겠습니다. 한 번 더 지나갈게요. 이렇게 턱이 좀 큰 데를 지나갔을 때에는 고저차를 약간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충격이 운전자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속도 감쇄 구간, 빨리판 구간을 가고 있는 중인데요. 요랬을 때 노면에서 느껴지는 바운싱이 살짝은 있습니다. 살짝씩 바운싱이 있기는 하지만 충격이
핸들을 타고 많이 들어오지 않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구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푹신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좋다라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장거리를 갔을 경우에는 이 잔여 진동을 조금 머금고 있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오래 타면은 뭔가 미묘하게 조금 승차감이 안 좋다라고 느껴졌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거기서 쇼급쇼버 밸브를 약간 더 탄탄하게 조여놓은 느낌이 납니다. 제가 최근에 시승했었던 더뉴 소렌토도 구형과 비교했을 때 이 승차감이 약간 더 단단해졌었거든요. 근데 더뉴 카니발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구형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탄탄하게 세팅이 바뀌었어요. 뭔가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큰 변경폭이 아니기는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좀 더 탄탄해졌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2열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숙도입니다. 신형 카니발 같은 경우는 흡차음제를 많이 적용을 시키고 면적 또한 확대를 시켰다라고 하는데요. 즉, 구형에 비해서 정숙도 NVH가 좀 더 좋아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2.2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을 탑승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엔진룸에서 뚫고 들어오는 진동 소음, 이 디젤 엔진만이 갖고 있는 진동 소음을 뭔가 퍼펙트하게 막아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엑셀링을 했을 때 뭔가 이 엔진룸에서 뚫고 들어오는 진동 소음이 많이 느껴지는 타입이긴 해요. 대신 하부 소음 같은 경우는 구형과 비교했을 때 아주 조금 좋아진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특히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을 갔을 때나 아니면 좀 고속으로 쭉 항속을 했을 때 이 하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소음이 구형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좋아진 느낌이 있기는 해요. 시속 80km 기준으로 데시벨 측정을 해보면 60데시벨 정도가 나옵니다. 시끄럽지는 않은데 엄청 조용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고 있어요. 특히나 이 외부 소음 유입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옆에 차가 지나갈 때에도 이런 차량의 소음들이 좀 크게 들리는 편인 것 같고요. 특히나 카니발 같은 경우는 박스 형태를 띠고 있는 차체 때문에 윈드 노이즈가 많이 들어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은 구형과 비교했을 때 변화된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로직 변화와 매핑을 통해서 가속감의 변화를 줄 수도 있는데요. 가속감의 변화가 있는지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한번 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모드로 바꿨고요. 저속에서 고속으로 브락셀! 얍! 오, 밟자마자 바로 올라가 줍니다. 레드존이 지금 5,000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방금 한 4,800에서 변속이 되었고 지금 또 변속이 되었습니다. 와, 빠르게 치고 나가주는데요. 현재 지금 엄청난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단수를 보면은 방금 제가 업시프트를 해서 7단이 되었는데 6단에서 이미 최고 속도를 내주고 있는 타입입니다. 확실히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탑기어를 아껴주면서 고속 한계치를 늘려주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노멀 모드에서는 이 차 진짜 무겁구나 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드라이브 모드로 스포츠로 바꾸니까 이 차가 2.1톤이 넘는 차라는 게 크게 느껴지고 있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밟아봐도 엔진음은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한데요. 터보렉 같은 것도 없고요.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쏴줍니다. 가속감 같은 경우는 구형과 비교했을 때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스포츠 모드에서는 뭔가 이 엔진 매핑을 약간 스포티하게 바꿔놨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최대 마력 같은 경우는 3,800rpm에서부터 194마력이 뿜어져 나오는 타입인데요. 보통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엑셀링을 조금만 길게 밟아도 거의 한 3,500 이상으로 rpm을 써주고 있습니다. 최대 토크가 금방금방 터지기도 하지만 최대 마력 또한 금방금방 도달이 되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엑셀링만으로도 2.1톤이 넘는 무거운 차체를 단숨에 끌어올려서 가속감 같은 경우는 부족하다고 느껴지진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비 같은 경우는 9인승 2.2 디젤 엔진의 19인치 기준으로 복합 연비가 리터당 13km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틀간 타고 다닌 결과 실 연비는 12k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1톤이 넘는 거대한 덩치임을 생각하면은 나름 또 준수한 연비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3.5 가솔린 같은 경우는 연비가 7에서 8km대가 나옵니다. 짠! 이번에는 카니발 2열입니다.
현재 저는 9인승 차량을 시승을 하고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는 지금 독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신형 카니발 같은 경우는 하이리무진에 들어가는 쇼급쇼버를 일반 카니발에도 적용했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제가 1열에서는 사실 구형과 비교했을 때 뭔가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게 느껴진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방지턱이 계속 있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둔턱이라든지 노면이 안 좋은 이런 곳을 갔을 경우에 충격이 1열에 비해서는 2열이 조금 더 소프트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특히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노면의 질감들 이런 것들이 앞바퀴 쪽에서는 비교적 디테일하게 읽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방지턱 앞에 있습니다. 방금 방지턱은 조금 높긴 했었는데요. 이런 충격을 감쇄를 할 때 부드럽게 해주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도 굉장히 무거운 편에 속하고요. 여러 가지 전자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푹신한 쇼바를 쓰게 되면은 방금처럼 이런 큰 둔턱을 넘고 나서의 잔여 진동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계속 누적이 된다면은 멀미가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신형 카니발에 맞춰서 좀 밸런스를 잘 잡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신형 카니발 페이스리프트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카니발의 에어백은 구형 대비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 추가가 돼서 총 8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구형 기준 우리나라 KNCAP에서 92.5점으로 1등급, 미국 IIHS 기준 2023년식까지는 2022 탑 세이프티 픽, 2024년식은 별도의 추가 등급 없이 측면 충돌에서 P, 푸어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근 IIHS 테스트 기준이 조금 강화가 되었어요. 리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큰 폭으로 인상된 가격, 하이브리드 출고 지연 문제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 씨의 총평, 신형 카니발 어떠냐? 일단 예뻐졌습니다. 최근 페리 중에서는 가장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규 옵션도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에 요만큼? 변경폭 대비로 보면은 가격 인상폭이 살짝은 과한 것 같은데요. 또한 측면 충돌 등급도 걱정입니다. 아무튼 대체제가 없다는 게 늘 아쉽네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